청소라고 하는 거는 경비라고 하는 거는 빈집에 열쇠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열쇠를 받으려면 첫째로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 저 사람이 신뢰가 가야 되나? 믿음이 가야 되잖아. 그렇죠. 네. 세 번째 저 사람이 무슨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걸 열쇠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네. 무슨 붙자야 그러길래 이거 가축붙자인데요. 저는 가축붙자입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가축자면서 예. 그러면 석삼사에 가축붙자 쓰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삼구라고 지어. 자기 구성원들을 삼류를 데려다가 인류를 만들어야지 인류를 데려다가 삼류를 만드는 우를 보면서는 경영자의 죄악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회사의 문제 해결 때문에 나와 계십니다. 모든 직원들은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일꾼 취급을 하면 질책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멋진 문제 해결사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0년 전 사진도 있고, 저도 4년 전 어릴 때 사진도 있고, 되게 감회가 새로운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작, 3구 웨이. 이건 회사에서 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든 건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홍보팀에서 와 계신데, 저작권이 없으니까 쓰셔도 되고요. 사람의 가치와 자리가 소중한 기업이 주제입니다. 3구 INC 구자간 책임 대표 사원님이신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했지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신입 기자 때 뵙고 지금껏 뵐 때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 스타 CEO십니다. 3구 INC 구자간 책임 대표 사원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 이 자리에 왜 섰는지 몰라요 우선. 그리고 왜 저를 여기다가 우리 유승명 기자님께서 저를 세워주는지 아마 유승명 기자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규모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회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이 44,379분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같이. 그리고 뭐 자본금은 그렇고 작년이 2조 219억을 한 회사로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가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을 전체로 해서 648개 회사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거의 80%가 상장사들하고만 거래를 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할 수도 있느냐 하면 자랑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업을 하시면은 오늘 어떻게 저를 오늘 여기다가 세워서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작은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기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러면 시작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라고 하는 저는 저 구멍가게라고 얘기도 하고 작은 회사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그럴 적마다 제가 힐책을 듣는 게 부사장이 구멍가게라고 그러면 우린 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 전체 회사 숫자가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3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법인이 20개, 21개, 해외 법인이 9개. 그래서 30개 법인이 연간 매출을 올리는 게 2조가 좀 넘는 거고 금년에 뭐 한 3조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를 시작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 회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림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도 그 다음에 쟤를 알고 계신 분은 대충 아시지만
이런 느추한 얘기는 제가 해서는 안 될, 제가 하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제가 졸업장 그걸 못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아예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나오고 대학은 근처에 어른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이라고 시작한 게 이 사업 자체 처음에 저희 회사를 청소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를 막 주섬주섬 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업이 저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위기를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행위도 있구나 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전혀 순조롭지만 않다. 인생 또한 그렇듯이 사업 또한 여지없이 그런 거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그냥 제 얘기를 횡설수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런 과정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보통 뭐 여기 벤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 시작한다면 뭐 우리가 배운 바대로 기업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노동, 토지, 자본.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면 사무실을 얻을 돈이 있어야지 사무실을 넣고 사업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그럼 하나 보고 땅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공장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생산한다든가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토지도 없어요. 사무실을 얻을 돈도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게 얻을 돈도 없고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공장 지을 돈도 없어요. 그러면 좌판이라는 거예요. 판때기를 갖다 놓고 그 판은 좀 싸잖아요. 그 판을 거기다 놓고 그래서 명동 이런 데 가면 왜 그 좌판상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런 가게를 얻을 돈이 없고 공장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좌판을 벌린 거거든요. 그 좌판을 벌리려면 좌판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좌판 살 돈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행상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판때기 살 돈도 없으면 들고 다니면서 팔든지 하든 들고 다니면서 뭘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게 좌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먹고 살 방법이 도저히 방법이 없고 뭐 학교를 많이 공부해서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것 또한 없고 남의 공장에 다니면서 학교 야간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가서 일을 하기는 좀 내가 내 인생 그게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서 뭐 힘으로 하려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작한 게 사실은 제일 누가 건들지 않고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제일 구두 닦기가 제일 좋아서 원래 구두를 중학교 다닐 나이에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지금 건너뛰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중학교 다녀야 한 14살, 15살에 제가 아이스케이크 장사, 뭐 메밀묵 장사, 찹쌀떡 장사님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 구두 닦기 그다음에 뭐 박물 장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되게 큰 소쿠리 대바구니 이런 거 미고 다니면서 그런 걸 어린 시절에 했는데 구두 닦기를 할 때는 구두를 닦을 때 가서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구두 닦아서 돈이 될 만한 자리는 이미 한국의 그 적당한 주먹들이 다 쥐고 앉아서 꼼짝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제일 자본이 안 들어가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행상인데 아무 걸 뭐 원가를 뭘 적을 게 없잖아요. 그냥 구두약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되고 솔 하나 있고 누나가 신던 스타킹 하나 어떻게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슈샤인이라고 그러는데 슈즈를 방택을 낸다는 일인데 그거 하는 게 슈샤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그 송판에다가 뭐 집에 모순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해서 허리띠
다 낡아서 버리는 거 멜빵 하나 걸치면 그게 구두통이에요. 그냥 거기에 원가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구두를 하나 닦으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내가 그걸 들고 청계천을 왔다 갔다 하고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구두를 닦을 사람이 구두를 내밀 사람이 없어요. 그 구두를 닦으려면 명동이나 충무로나 퇴계로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대한민국의 거물들이 다, 이 깡패들이 다 손을 쥐고 있어서 아예 거기 얼씬도 못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작을 한 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괜찮겠다. 근데 화장실 청소를 왜 괜찮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좀 제가 길어져서 이 얘기 좀 빼놓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됐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이신데, 그 얘기는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얘기가 설명이 되지를 않아서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너무너무 하기 싫은 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속된 말로 쪽팔리는 그런 얘기가 돼서 안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업의 시작이라는 건 여러분 벤처를 하시든지 뭐라든지 무엇이든지 다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당해보신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라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는 되는데, 방법이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게, 누가 간섭도 없고 자본도 안 들어가고, 그게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양철 바켓스하고 양은 바켓스하고 플라스틱 바켓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우리나라의 양은 바켓스 하지만, 양은 바켓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나서 만들어진 거고요. 옛날에는 양동이에요. 그러니까 양철판을 이렇게 접어서 납땜을 해서 고리 하나 달면 그게 바켓스예요. 그래서 그게 물이 새면 납땜하는 아저씨가 와서 떼고 납땜을 하러 가서 들고 다니면서 물통으로 지고 다니는 게, 이제 그게, 그거 뭐 집에는 그런 거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이타이 한번, 하이타이가 굉장히 오래된 세제예요. 그 하이타이하고 염산 한 병 사가지고 남의 집에 화장실에 닦지 않고 청소만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냄새가 지독하게 올라와서 화장실 옛날에 문 못 열으셨던 분들도 많으세요. 화장실 문을 열면 막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코로 확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 청소를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에 계속 용변만 보고 나면 그 변기가 하얀 게 도자기 뭐 이렇게, 그런 변기가 지금 내가 어디 가서 한번 우리나라에 보니까 하나 봤는데, 이렇게 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이렇게 줄을 쭉 당기면 스쳐 내려가는 그런 변기가 이제 있는, 이제 그렇게 생길 때인데, 그런 변기를 누가 거기에 그 노랗게 변질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암모니아가 거기에 오줌 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끼어서 수세미도 안 나가고, 이게 도저히 닦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닦아낼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알칼리와 산을 배워서, 그게 알칼리면 산을 부으면 산으로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제가 그걸 시작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사업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남의 집 화장실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한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가 아니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 식당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여기 서서 인사드릴 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식당 주인한테 하고 제가 화장실 청소해 드릴게요. 근데 식당 주인분들이 굉장히 그 화장실 때문에 골치가 아팠잖아요. 사람들이 손님이 오셔서 음식 맛은 좋은데 냄새가 난다고 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큰 식당들이 아니고 다 조만조만한 식당들인데 그분들이 좀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은 없는데 내가 청소를 해준다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저한테 맡기셨는데, 자기가 아무리 수세미를 밀어도 안 나가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게, 제가 들어가서 한 10분 만에
청소 다 했다고 가보면 변기가 하얘졌고 냄새도 안 나고 그 하도 화장실 청소를 잘하니까 저한테 맡겨지려고 한 게 뭐냐면 네가 청소를 잘하면 화장실 청소를 잘하니까 내 가게도 너한테 좀 맡기고 싶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가게를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가 없잖아요. 왜 맡길 수가 없냐면 거지잖아요. 양동이에다가 그 염산하고 걸레 하나 넣고 그 변기만 닦아주고 가는, 그리고 버스 타고 또 전차 타고 다른 가게를 가서 그걸 하는 사람이 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녁 때 당신들이 종일이라고, 옛날에는 무슨 주 몇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손님 있으면 밤 1시, 2시 받다가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문 열고 뭘 해야 되는데 밤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때 좀 누가 자기 퇴근할 때 그 가게를 좀 청소를 해놓고 나면 내일 아침에 내가 나와서 문 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빈집에 자기는 들어가면 빈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쌀, 고기, 반찬 없는 게 없이 가득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귀한 그 자산이겠어요. 근데 거지가 그런 걸 보면 그게 퍼가고 싶을까요? 안 퍼가고 싶을까요? 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 퍼다가 고기도 쌀 갖다가 그거 먹이려고 나왔으니까 그걸 훔쳐갈 거라고 하는 부분을 불에 보듯이 뻔한 거잖아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너한테 빈집에 열쇠를 줄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회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천리가 저희 회사가 뭐 창립기념일 아까 잠깐 그 화면에 나왔지만 그 창립기념일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들어서시면 현관에 뭐라고 써있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지 않은 어느 봄날이었다. 그게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에요. 내가 양철 팟캐스트 들고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러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모셔다 놓고 고사를 지냈을까요? 친구를 불렀을까요? 어디 가서 허가를 받았을까요? 납세번호를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시작했는데 그 날짜를 찾으려니까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운 날은 이건 안 했을 게 뻔하다. 그 다음에 겨울에 요즘에 조금 덜 춥지만 옛날에는 영하 막 15도씩 막 내려가고 그러면 변기가 그냥 얼음덩어리를 이렇게 얼어붙게 되면 거기는 염산을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얼음에 염산 부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겨울에는 아니다. 그런데 3, 4월도 눈도 펑펑 오고 할 테니까 제일 좋은 계절이 5월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5월. 그래놓고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어서 스승을 제가 가장 존경해서 스승에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친구가 내가 창립기념일 하나 만든다고 그랬더니 너 5월달로 정했으면 5월 15일이 무슨 날이냐고 아느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무슨 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가 가장 존경하는 그 스승의 날이다. 그래서 5월 15일 날 그거 굉장히 좋은,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시와 때를 맞춰서 낳는 건데 회사 이름은 진짜 날짜 잡는 것도 좀 멋있는 날짜가 좋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 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날이 또 무슨 날이냐면 세종대왕 탄신일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제가 5월 15일 날 정한 것이 그냥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가짜예요. 이름도 뭐 삼구라고 하는 이름도 뭐 생대 지금은 회사가 꽤나 좀 뭐 자리에 잡혀 있고 제법 오래된 회사니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삼구라는 맨 처음에 삼구라는 이름을 대서방 할아버지가 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회사를 만들면 이제 빈집에 열쇠를,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식당 주인분들이 야 네가 회사를 하나 만들면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줄 수가 있지. 그건 왜 그러냐면 회사가 있으면 뭐 훔쳐가고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네가 그걸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회사를 만들어 간 거예요. 회사를 만들어 가서 이름을 뭐라고 질 건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름이라도 어디 가서 좀 지어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 회사 CI를 만드는데 저 부분이요. 이거 지금 안 들어오나요? 저희 회사 CI가
저거 만드는데 저희 회사가 저 5천만 원을 주고 만드는 CI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하나 짓는 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름을 지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야, 세 가지를 갖추자. 세 가지만 갖추면 열쇠를 준다. 아까 여기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빈집에 열쇠를 주려면 오늘 밤에 청소하러 온다고 그래서 뭐 분명히 네가 해야 될 건데 내가 친구 만나가지고 야 벌써 그까짓 거 청소 한 번 안 한다고 내가 왜 굶어 죽냐 그러고 그 청소를 나한테 해주고 가셨는데 나 친구들하고 술 퍼먹고 청소 안 해놓으면 그 이튿날 아침에 식당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고 둘째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뭘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해서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 사람, 신용, 신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빈집에 열쇠를 준다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지으려고 멋있게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공부를 했겠어요? 한문을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회사 설립하러 갔더니 대서방 아버지가 서류를 다 보다가 아니 회사의 정관이고 사업 목적이고 주주명부고 다 만들어갔는데 당신 회사 설립으로 온 사람이 왜 회사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래 배우지는 못하고 아는 게 없어서 이름을 좀 멋있게 하나 세 가지를 갖춘다는 이름을 멋있게 짓고 싶은데 이런 이름을 지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지을지 몰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대소서 지금은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대소서라는 데서 했거든요. 대소서에서 하면서 자기가 회사 이름 안 지어가지고 설립하러 온 놈을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설립을 그러면서 나한테 한참 보더니 날 보고 당신 성씨가 뭐야? 그래서 예, 저 능성구신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 구자가 무슨 구자냐고. 그래서 아무리 제가 무식해도 제가 구자 한문으로 그게 무슨 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갖출 구자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나보고 그랬잖아.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고. 석삼자 갖출 구자 써. 그럼 3927 갑오 좋으네. 이게 그분이 저한테 준 이름이에요. 맨 처음에 39 되게 이상하잖아 이름이. 그때는 현대니 뭐니 이렇게 삼성이니 이런 이름이 있는데 왜 39가 39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그런 드림회사의 설립이 그렇게 된 회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제 이 해답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대답이 제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 얘기가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회사를 이렇게 설립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규모가 되기까지 얼마나 저희 회사가 말로는 1968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가 65년인지 62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그러면 저희 회사가 60년쯤 됐거든요. 60년쯤 오면서 여기 정도 왔다고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한테 가끔 욕을 먹는다고 할까요? 좀 되먹지 않았다고 소리 들을 수 있지 모르는데 아직 저는 이조라는 기업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 의주를 가려면 집신도 안 신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2조의 회사를 만들려고 제가 시작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너 시작할 때 그러면 처음에 너 남의 집에 화장실 변기 닦으러 갈 때 2조로 생각하고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삶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저와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회사의 폭이 커졌고 저희 회사가 2018년도에 회사 창사 이래 1조를 돌파를 해요. 우리 업종 자체가 좀 묘해서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이런 업종으로는 아까 저희 회사 홍보 동영상을 보셨는데 홍보 동영상에 간단한 저거지만 제가 저거는 상당히 감동스럽게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홍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야 3구는 이런 걸 잘한다, 3구는 이런 게 매우 훌륭하다, 뭐 그렇게 뭐가 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뭐 화려한 거 보여주고. 저희 동영상에 그런 거 보셨나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의 우리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한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3구가 어떤 회사냐? 근데 지금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는 영 생판 다른 회사로 변신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55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뭐 그냥 정리해서 뭐 들으시죠. 뭐. 회사가 설립을 1960년대 시작을 했다고 보면 이렇게 돼서 현재 저희 회사의 그 상황이 금년에 23년 되죠. 예.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업종이 되게 매출의 유리천장이 있어요. 어떤 사업은 되게 여기까지 성장하면 최고의 성장이죠. 저희 업종은 1000억을 돌파한다는 게 불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청소, 경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000억을 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에는 동의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회사, 그럼 어떻게 2조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마 1000억도 안 된다는 거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1000억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1000억은 돌파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가장 컸던 회사가 970억 했던 회사가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가 지금은 다 좀 사라지고 없어졌긴 했습니다만. 그런 저희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6만 5천 개가량 돼요.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게 저희 같은 아웃소싱 회사예요. 6만 5천 개의 회사 중에 저희 회사가 몇 등쯤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옛날에는 몇 등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몇 등을 따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 2010년도에 저희 구성원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모여서 앞으로 10년, 2020년을 어떻게 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직원들이 모여 앉아서 이틀 동안 나온 결론, 저희가 그때 회사가 처음 우리가 1000억이 넘고 이제 1700억 할 때인데요. 1000억이 넘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회사가 이제 2000억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업종 자체로서 2000억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엔진을 얹어요. 성장 동력이 우리는 경비 청소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000억이 못 넘어가요. 청소하는 회사는 1000억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 다른 것을 장착을 하니까 인력 파견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얹어서 무슨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00억 정도의 또 성장 동력이 생겨서 한 2000억 정도까지 가는 회사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그때 2010년도에 우리도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2020년을 설계를 하자. 그래서 워크숍을 이틀 동안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1800억 하고 그럴 때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제 결정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저를 보고 2020년에 저희 회사라고 목표는 1조입니다. 그래서 좀 어안이 궁금하잖아요. 쟤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말이라고 하냐? 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 1천억이 넘는 거가 불가능한 거를 다른 엔진을 얹어서 2천억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구성원들이 2주 이틀 동안 워크숍하고 한 4천억 정도는 하겠습니다 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왜? 10년 후에 배로 성장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오케이. 그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가서. 그래서 속으로 내가 비웃었어요. 왜? 이 업종의 한계가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는데 나중에 그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저희 회사가 2018년도에 1조를 돌파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새로운 사업에 동력을 얹어요. 이런 다양한 업종으로 회사를 새로운 엔진을 얹기 시작을 하면서 2천억에서 4천억 갈 수 있는 게 맥시멈일지도 모르는 걸 2조로 만들어내요. 1조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런 사이에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어깨에 6만 5천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만 5천 개 회사가 우리보다 더 아까 저희보다 2천억을 먼저 했던 회사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럼 그 회사가 우리보다 성장이 더 빨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조를 돌파하는데 그 회사들은 얼마에 가 있었냐면 그냥 한 2, 3천억에 그냥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가 저런 형태로 회사를 바꾸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재벌급의 회사들이 다 저희 회사하고 고객사가 아닌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재벌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아무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고 나중에 핵심을 돌려보니까 제 능력이 탁월해서 회사가 1조를 2020년에 만든 걸 2년을 땡겨서 18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무엇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내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생각 포럼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빠르고 과학적으로 빠른 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뭘까? 되게 물어보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빠른 거는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지만 생각은 100년을 갔다 오려면 순식간에 100년을 갔다 와요. 이미 2010년도에 2020년을 다녀오는 걸 순간적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빛이 그걸 갔다 오려고 맞춘 거니까요. 2010년에 2020년을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에요. 구성원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앉아서 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생각이 먼저 가보지 않은 다음에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생각이거든요. 모든 물리적 중에서 어떤 것보다 빠른 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얼만큼이든지 내가 금방 60년 전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생각을 60년 뒤에 이런 추억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갔다 오는 건 다녀온 거잖아요. 근데 빛이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빠르게 갔다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했느냐? 저희 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이 2020년을 딱 다녀오면서 우리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 회사가 1조를 2018년도에 한다. 그런데 1조를 만드는 게 남의 집에 변기를 닦아주는 일로 시작을 한지 그때 말로는 우리가 2018년도니까 50년쯤 되는 거죠. 50년이 걸렸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2조를 돌파를 해요. 바로 2조 219억을 합니다. 아니 50년 걸렸는데 그 1조를 돌파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4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CEO라고 하는 건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하는 역할은요. 제가 책임 대표 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그 책임 대표 사원이라는 명칭이 뭐냐면 회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중처법 아시잖아요. 그 중처법 때문에 재벌그룹 회장님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게 뭘까요?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놔놓고 자기는 감옥에 안 가겠다고 그것만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에서 제가 중처법 만들어질 때 그런 모든 분들이 책임 안전 사장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 CEO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잘못과 잘 되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이만큼 됐다고 저희 회사에 빚이 나게 된 거가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만한 회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책임의 모든 것을 누가 대신해서 44,379분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그런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라고 하는 걸로 한다는 게 제 생각이만 하고요. 제가 직접 나서서 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남의 집 변기를 닦는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변기 안 닦잖아요. 원래 사장은 처음에 직책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창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처음에 회사 문 열었어요. 그러면 사장은 자기가 해야 되고요. 전무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부사장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과장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급자도 자기가 하고 청소도 자기가 하고 경비도 자기가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한 분들이야 뭐 아예 그냥 돈 가지고 꾸려가지고 하는 거면 자기가 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생각 처음에 시작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44,000분의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 일을 나눠서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 44,379분이 각자 할 일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누굴까요? 그분이 내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저의 아바타잖아요. 내 대신 가서 하신 건데 원래 청소를 내가 옛날에 시작할 때 내가 청소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범주가 아닌 너무 많은 범주를 하다 보니까 그 범주를 누구한테 조금씩 맡겨서 했다고 하면 그 일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존엄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내가 할 때만 존엄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구성원한테 맡겼으면 그분이 내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인사드릴 때 똑같은 인사를 우리 청소하러 갔을 때 식당 주인한테 하는 인사나 저희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나 지금도 똑같게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인사를 하는 게요. 저희 그 인사를 한다는 게 뭐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사할 적마다 허리를 굽혀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 내 대신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은다고 저한테 뭐 나무라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월급을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원들 월급 주시고 계시다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회사의 큰 분들은 그러세요. 큰 공장 지어놓고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돈을 얼마나 쳐발라가지고 이걸 했는데 너희들이 그따고 해가지고 확 그냥 공장 문 닫아버리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난폭하게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공장에 문을 닫으면 누가 망할까요? 거기다 500억, 1000억을 투자를 했던 공장에 물건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접시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접시를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이 접시를 만들려고 했더니 공장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공장을 짓고 원료를 갖다 주고 너희가 만들어라. 당신이 이거 안 만드시잖아요. 이거 만들라고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접시가 맨날 깨져. 어디 가면 기스가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접시만 보면 이 접시 못 쓰겠다고 그러고 안 쓰면 그 공장이 망할까요? 어쩌면 결국은 공장이 망하면 누가 망하느냐면 거기서 일하시던 구성원 다른 데 가면 돼요. 사장은 그거 하다 망하면 목매달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맞잖아요. 저는 그래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요. 저는 2번이나 직접 자살을 하러 갑니다. 보험까지 들고 보험 들어서 우리 마누라 길바닥에서 노점 생활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되게 평화시장에 가게 하나 있고 빚이 한 8천만 원 되는데 그때 집 한 채가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2,500만 원 할 때인데 그때 빚이 내가 1억 2,500 보험을 들고 8천만 원 빚지고 갖고 집사람이 길에서 노점상을 그 노점상이라는 게 뗀 물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길에서 팔다가 단속반 나오면 걷어가지고 지고 골목으로 도망가는 그런 걸 하는데 그 가게가 없어지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게가 그게 2,500만 원이면 됐어요. 평화시장 가게 2평짜리가 압구정동 아파트가 2,500만 원이에요. 근데 1억 2,500이 게 딱 맞더라고요. 빚 갚고 아파트 하나 사주고 가게 하나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애 둘을 데리고 충분히 살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보험 들어서 한강 가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 못하고 피투성이게 되고 말았지만 그게 사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보는 사람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물건을 정말 내가 만들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제품이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야, 그 회사 포크가 최고야, 명품이야.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다 온갖 정성을 들이고 연구를 하고 저걸 해서 정말 기가 막힌 포크를 만들었어요. 이 물건 잘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누가 부자가 될 것 같으세요? 어디다 투자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일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월급을 받아요. 저는 월급을 한 번도 줘본 일이 없어요. 저희 회사가 2조 정도의 매출이면 월급 나가는 건 제 원자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니까 1조 한 6천억 정도가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 월급을 다 제가 돈을 마련해서 갖다 드린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망하는 것이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전 두 가지로 결론을 잘 내려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요. 벤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흑자도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흑자도산이라는 게 뭘까요? 소위 재고입니다. 재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리지를 않아. 창고에 잔뜩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근데 안 팔려. 그럼 그 물건이 현금으로 어떻게 계산돼? 장부상으로. 흑자예요. 근데 그 물건이 안 팔려. 안 팔리면 그게 있으라만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오래돼서 나중에 모래야 옷 같으면 그게 근으로 팔아서 넉마로 가는 거고요. 철근이면 근수로 팔아서 저희 아버님이 그 고무공장이라는 걸 하셨는데 고무공장 하다가 딱 망하시니까 공장에 프레스 기계들이 전부 쇳덩어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다 녹슬으니까 나중에 기계를 근수로 달아가서 팔아요. 사가. 그게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요, 항상 늘 어디를 걸어요? 제가 그 남부 구치소라고 그 영등포에 있는 지금 이제 철산 여기 그쪽에 있는 구치소지만 그 구치소에 제가 교정협의회 회장을 제가 했는데 구치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어디를 걷느냐 하면 구치소 담벼락 위를 걷는다. 그래서 안쪽으로 떨어지면 구치소고 바깥으로 떨어지면 바깥이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게 평생 그러고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가 여태까지 성장하는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아까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월급을 누구한테 준 일이 없으니까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회사하고 거래하시려면 웬만한 신용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2조의 매출을 올리려면 다른 회사하고 거래 횟수가 1,200만원, 3,400만원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한 회사하고 1천억, 2천억, 3천억 이렇게 규모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최소한 몇백억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 거래를 누가 결정할까요? 뭐 담당자가 결정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그런 큰 거래는 회장님이 다 발석하시잖아요. 저희 회사가 여기 일하고 있는 우리 그 회사 직원들 숫자가 여기는 43,000만 분의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지금 이 호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호텔 이 기계 설비를 저희 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인류 호텔이라고 하면 어디 말씀하시나요? 포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니엘, 그 골드헤드, 인터컨티넨탈, 여러분 신라 호텔 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회사가 다 거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부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은 저희 회사가 다 2,200분이 그 호텔 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떤 걸로 가능할까요? 제가 배경이 좋을 것 같아서요. 천만에죠. 그분들 회사의 상무님도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저희 회사가 이 회사 중에서 해외로 나가 있는 회사가, 여기는 해외로 나가 있는 회사가 안 나와 있는데, 해외로 나가 있는 회사가 저희가 중국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회사가 있습니다. 폴란드에 회사가 있습니다. 헝가리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뉴저지에 있고 또 이 조지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아 지금 회사가 설립 중에 있고요.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여, 내가 급축하고, 저 영어 한마디도 잘 못해요.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를 못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운영할까요? 누가 할까요? 저희가 나가서요, 천만에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거 우리 뒤에 두 분이 와 계신데, 저희 구성원들 두 분들이, 오늘 비롯한 저희 회사의 본사 직원들이 그 일을 만들어내신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죠. 저분들이 저에게 월급 주시고 계시고, 저는 창업했다고 하는 명분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너는 그럼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넌 쥐뿔도 하는 거 없으면서 염치도 없이 돈만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사는데, 제가 절대로 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평생 세 가지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해요. 첫째, 주례 안 쓴다. 왜 주례를 안 쓰냐면 제 삶이 다른 사람과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고생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겪어요. 제가 온몸이 성원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온몸에 화상을 제가 3도로 3분의 1을 띄어요. 공장에 일을 하다가. 그래서 온몸이, 제가 지금 다 온몸이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손만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다 짜깁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을 한 겁니다. 이게 다 골프를 쳐서 까만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식 수술을 해서 온몸이 손, 발, 다리 할 거 없이 엉덩이까지. 제가 손가락이 하나도 멀쩡한 데가 없어요. 제가 꼭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기타예요. 기타는 왜? 돈이 없어도 기타 하나 살 돈이 있잖아요. 다른 건 사기 어렵고도.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를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손가락 끄트머리가 전부 가위로 잘려나갔어요. 왜 잘려나갔냐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소를 만드는데 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난 손에다 대고 가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손가락 끄트머리가 다 잘려서 모세혈관이 다 잘라지고 나서 거기 새살이 나와 있지만 이게 이렇게 코드를 이 끄트머리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걸 누를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그걸 그 기타를 배우다가 결국은 이게 아파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요새 그 카톡 같은 데 보면 왜 다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 뭐 지치부인 같이 다리 팔다리 없어도 저거하게 사시는 분 뭐 하체가 없는 남자를 이 상체가 없는 부인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 삶이라는 자체가 그런 일을 자산을 2번이나 겪어야 되고 온몸에 그런 이제 손가락 4개가 다 톱에 잘려 나갔던 손이었고요. 이게 다행히 반만 잘려가지고 손이 멀쩡해서 그렇지 하여튼 어느 것 하나가 멀쩡한 데가 없이 그렇게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질곡이 깊어서 제가 그런 화가 내가 주례를 쓰는 사람들한테 그 화가 미칠까봐 주례를 안 쓰기로 결심을 해서 저희 회사에 가끔 이제 사원들이 들어오셔서 사내 결혼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저한테 청첩장을 가지고 오세요. 저 결혼합니다.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고 근데 꼭 부탁할 일이 있는데요. 뭔데? 책임사원님께서 꼭 제 주례를 서주셔야지 제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례 안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결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럼 오지 말어. 결혼 주례를 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너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 그건 내가 다 소개해 줄게. 하지만 내가 주례 쓰는 거는 그러한 모든 화가 너희들한테 미칠까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주례를 서본 일이 없습니다. 2번째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강의하지 않는다는 게 내 철학이었어요. 어디 가서 되도 않는 거, 뭘 제가 성과가 있거나 뭐 결과가 있거나 뭘 해놓은 실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내가 잘나고 뭘 잘했다고 하는 게 하나 있나요? 없잖아요. 전부 누구 덕분인가요?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제 고객수 덕분이잖아요.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내가 오래된 놈이라고 나 월급 많이 줘서 그거 가지고 잘 사는 것밖에 없다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걸 여기 와서 얘기를 하자면 전부 내 공적처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한다는 저거는데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이건 묘한 뒤에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수없이 책을 쓰래요. 그 제가 뭐 MBC의 그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 2회 방송자이기도 하고 SBS, KBS에 제가 다큐멘터리로 안 나가 있는 게 없었어요.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그 삶의 질곡이 깊다 그래서 나를 불러서 그걸 했는데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저를 보고 책을 써라. 가끔 내가 시도 시같지 않은 글을 가끔 써서 이렇게 카톡에다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또 시가 순수하고 좋다 뭐 그래서 나보고 시집을 내라 뭐 책을 내라. 그 책을 안 낸다. 왜 책을 안 내느냐 안 쓰냐. 내가 죽을 때까지 책을 안 쓴다. 안 쓰는 이유는 책에다 거짓말하기 싫어서 안 써요. 책을 쓰려고 그러면 자서전 쓰시는 분들이 내가 도둑질한 거 쓰시던가요 안 쓰시던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행을 했던 것 자체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거창한 일을 하고 훌륭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만 기술하는 게 자서전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쓰려면 내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 했던 거 납득질 했던 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걸 참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일 하나도 안 하고 공짜로 사고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책을 쓸 게 아니냐고 죽어도 책 안 쓴다고 해서 안 씁니다. 이 세 가지 안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대로 이 강의를 오늘 왜 이게 또 하게 됐냐면 원래는 그것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MBC의 그 성공의 비밀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1시간짜리가 방영이 돼요. 근데 어느 날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그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은행에 있는 임원들, 무슨 증권회사 임원들 전부 그만두고 서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MBC 사장이 야 이럴 때 기업인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탈피했는지를 누구를 하나 찾아서 뭘 하나 만들자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 찾은 게 저예요. 야 아무것도 없는 빈 바탕에서 뭘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남의 집에 변기 닦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 우리 회사가 한 1,100억 할 때거든요. 어떻게 그 남의 집에 변기 닦아주는 사람이 1,몇백억이나 되는 회사를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는지 그 사람을 하나 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딱 잘라서 그랬어요. 못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할 게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MBC 사장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요. 공문으로. 그래서 그걸 거절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물었어요. 난 뭐 하는데 뭐 한 20-30분 뭐 그냥 카메라 앞에 서서 몇 마디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우리 회사로 방송국이 왔어요. 아예 그냥 중계 촬영하고 거기다가 방송 그 카메라가 석대가 들이닥치고 나중에 저를 일주일을 촬영을 해요. 그래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연예인들 기다리고 뭐 바라다는 그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검색 순위 1위를 저 2번이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그런 검색을 이제 저거 하는 동안에 그런 시기에 인천에 있는 해공학교라고 하는 맹인 학교가 있어요. 그 해공학교가 앞을 전혀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해요. 그것도 바이올린이 한 3,000원짜리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해서 그분들이 카네기까지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청와대도 들어가서 저거 하고
한참 적어다 보니까 4개고 딱 겹치는 게 어느 잡지사에서 두를 소개를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그 내용을 보고 내 얘기가 잡지에 실 얘기하고 MBC에서 나왔던 거를 보고 아이들한테 근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만 너희보다 더 힘들고 고생했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좀 우리가 우리가 보고 직접 얘기를 듣게 와서 강의를 좀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책임사원님, 저는 항상 거기 책임사원이 돼 있으니까 책임사원님 밑에 강의를 해공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강의를 안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유희 차장이 딱 잘라서 우리 책임사원님은 어디 가서 강의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강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아이들한테 또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분이 강의를 안 하시는 분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분 강의를 좀 듣기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분이 강의를 안 오면 학교에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로 180명 정도 되니까 버스로 그걸 그 회사니까 회사 큰 데니까 자기들이 버스로 가서 그분의 얘기를 회사에 가서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선생님한테 우리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다시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만약에 그 책임사원이 못 오시면 아이들이 가겠다는데 그래도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난감함이 어디 있어요? 나는 두 눈이 시퍼렇게 떠 있고 정말 사지가 멀쩡한 내가 강의를 난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180명이 우리 회사로 온다. 이건 무슨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해볼 방법이 없는 게 뭘 강의할 자료가 있고 지금처럼 뭐 이런 PDP라도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자꾸 얘기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걸 만드는 거지만 그게 대책이 없어서 내가 그날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는 나는 그냥 한 번 강의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깨면 되는 거지만 그 아이들을 우리 회사로 오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아침에 가서 학교로 전화를 해서 내가 간다고 그랬다. 그래 놓고 그때 학교에서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문제 아이들이 오는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거기서 내가 강의 안 한다는 사람이 거기 왔다 보니까 막 쫙 나오셔서 토요를 해가지고 저를 맞이하셔서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교장 선생님실로 같이 올라가면서 여쭤봤어요. 전 죽으면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면 묘가 없어요. 내 시신은 이미 기증을 했고 죽으면 묘를 만들지 마라. 그게 왜? 묘를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무슨 나 하나 수십조가 인류가 죽었는데 그거 묘 하나 있다고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만 더럽히고 그런 거니까 나는 그냥 병원에서 내 시신을 해고해서 그냥 화장해서 그냥 학교에서 병원에서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묘지 만들지 말고 괜히 그거 만들어서 산소 만들어갖고 풀 안 깎아가지고 뭐 누집 산소야 어쩌고 욕먹지 말고 하지 마라. 그래서 묘를 못 만들게 했으니까 저는 시신 기증을 하기 했으니까 뭐냐면 내 눈이고 뭐 간이고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통 생각하니까 내가 내 눈을 만약에 저거 하게 되면 누가 기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었어요. 여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 각막을 이렇게 해주고 눈을 뜰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욕했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 여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시신경이 없이 안 피어나.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그 두 번째 사고로 완전히 이 눈을 손상 입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시다가 눈이 다쳐서 한다는 거는 내가 괜찮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공평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얘가 태어날 때 뭔 잘못이 있다고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보기가 아름다우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이걸 보아라. 그리고 거기다 아담과 이브라는 걸 만들어서 여자까지 하나 만들어서 이걸 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지구의 만물을 이 아이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죽어라. 이거잖아. 그게 공평한 걸까요? 그 소리를 들으는 순간 제가 하나님 나쁜 놈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뭐 변명하시는 그 몇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딱 거기서부터 강의를 막혔어요. 강의하러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제가 밤샘 제가 울어요. 이제 그 대목에 가서. 근데 자제를 좀 하면 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욕하고 내가 죄받은 짓을 많이 한 거죠. 강의실을 딱 들어가는데 강의실에 180 아이들이 쫙 앉아있잖아요. 뒤로 딱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3구 IS 뭐 부장 책임사원님 오셨습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무슨 나를 보고 싶어 해.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특색이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움직임 자체가요.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았다가 절대로 뭐 아이들처럼 막 이러고 퇴질을 하고 이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씨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쫙 한숨에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안 온다고 어떤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고 딱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강의를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왜? 이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가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들이 감동이 될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었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거 다 해치고 지금은 이만한 회사를 하고 있어. 이게 자랑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얘네들은요, 평생 아무런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손가락이 잘라지고 온몸에 화상을 다 입고 내 아이들을 어려서 큰 누나가 키우고 우리 아들을 큰 누나가 키우고 딸을 우리 집사람 언니가 키우고 이사를 1년에 16번씩 이사를 다니고 한 지붕 3가족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고 싶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딱 강당에 이렇게 딱 선배 앞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여기를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못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그 말씀 들었던 게 서름이 내가 왜 서러운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나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1시간 10분 동안 나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니 애들이 앉았다가요 계속해서 제가 울고 이렇게 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박수를 치는데 그 아이들이 여태까지 강사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중간 박수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나는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했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생각이 납니다. 제가 1시간 10분 중에서 한 15분 정도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 얘기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엄청난 스승을 내가 만나고 갑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삶이 얼마나 행복했고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인간인지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 내가 아침 새벽 4시에 나를 엄마가 깨워서 공장에 보내고 하루 종일 공장에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 갔다가 집에 밤 12시 반 1시에 집에 들어와서 2시간 자면 애를 깨워서 나 학교를 보내고 내 아이들을 다른 데서 키웠지만 다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정하고 내가 온몸에
그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지금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지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내가 오늘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를 입고 갑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제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요. 거기서 딱 일었을 때 내가 그러고 강의를 마치면서 그냥 저걸 했더니 모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니까 저렇게 우리 유기자님처럼 교동생이 옆에서 셨다가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무슨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제 지식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책임사원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무슨 선물일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햄버거를 사가지고 주셨습니다. 했더니요 아이들이요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막 우렁찬 박수. 그게 선물 아니에요? 그 후로 뭐 이제 제 얘기를 종결을 하면 마음이 진실로 담겨 있지 않은 거는 그런 쪽에 분류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고객에게 베푸는 거나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생각이 갖고 있는 거나 나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라고 하는 부분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는 곧 나의 어떤 역량도 뭐 있겠다고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그들의 도움으로 내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쪽의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지켜가면서 꼭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지금 시작하더라도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이주했다? 저희 회사 직원들 보고 보통 목표 주시잖아요. 금년에 네 사업 목표가 뭐야? 뭐 금년에 뭐 매출이 얼마야? 뭐 이거 되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금년에 2조가 넘었으니까 금년에 2조 2천억 3천억 그건 저절로 돼요. 그거 목표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2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전에 했으면 이제는 3조가 목표고 5조가 목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조가 3조가 되는 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되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얼마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10% 성장도 어렵고 새로운 엔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은 비전이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의 그 한계를 멈추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그냥 내가 청소하는 게 본업이니까 나머지 황사무실 청소하는 걸로만 계속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요? 천억이라고 하는 유리천장이 부딪혀서 사업액억 하는 회사로 그냥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엔진을 장착을 했던 거죠. 그 장착을 누가 했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천만에요. 저는 하나도 아이디어를 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낸 것.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뭐 제가 저 무슨 얘기지만 저는 39살, 40살 두 번 자살 시도했고요. 제가 46살에 처음 집을 샀습니다. 46살에 내 집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을 살아봤는데 우리 부부, 아들, 딸, 부부, 한 부부의 아들 셋, 딸 하나, 부부의 딸 둘, 14식구가 35평짜리 아파트를 빌려서 세 가족이 3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우리 집으로 만들어서 내가 46살에 처음 집을 마련을 해요. 제가 50살에 골프를 배웠고요. 56살에 나도 스키를 한번 타보자 56살에 스키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금년 캐나다 휘슬러 가서 스키 타고 왔습니다. 제가 61살에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여기인데 경찰 행정학과 수시 2차 모집으로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64살에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65살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운전 면허 시험장 가서 운전 면허 합격해서 바로 할리 데이비슨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엄청난 오토바이를 65세에 시작했고요. 66세에 제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들어가서 노동경제학 전공해서 68살에 제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최고령 석사학위를 받고 69살에 승마를 시작했고 70살에 수상 스키를 타기 시작했고 71살에 제가 비행기 조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74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포드 사운드 트랙의 트레킹 코스를 세계 기록이 84살인 그 트레킹 코스를 밀포드 남섬의 밀포드 사운드 트랙에 그걸 완주를 했고 80살에 기념으로 라스베가스에 가서 5,000m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이 얘기를 제가 많이 왜 말씀드리냐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늦은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일을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제가 열거한 어떤 것도 제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라고 하는 그런 기백과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무엇든지 지금이 저는 늦은 것이 없다는 것.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지 실패가 나를 결국 하나의 구렁텅이로 요즘엔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런 말씀 드리니까 공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요즘엔 뭐 신용사회가 돼서 뭐 해서 한번 매장되면 뭐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저는 그런 식이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뭐 잘났다고 떠들 그런 가치도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회사를 키우는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우리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뭐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4-5시간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추진하시는 모든 일은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거다. 그것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로 미루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닐까 그런 말로 제 얘기를 매듭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루한 얘기지만 또 재미도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앉아서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불편해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맙습니다.